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분명히 이름을 알고 실력도 검증되었던 선수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대중의 기억은커녕 주류 담론에서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잊힌 것을 넘어 갑자기 증발한 듯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축구판에서 소리소문 없이 증발해버린 선수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토트넘의 왼쪽 수비를 책임졌던 데니 로즈의 사례입니다. 한때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도 굵직한 활약을 펼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풀백이었는데요. 2007년 토트넘에 입단한 로즈는 초반엔 자리 잡지 못하고 임대를 전전했습니다. 임대 생활을 통해 기량을 키운 그는 14-15 시즌 포체티노 아래서 본격적으로 완벽한 주전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후 로즈는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베르통원 토비, 카일 워커와 포백을 구성해 단단한 수비벽을 구축했죠. 당시 토트넘의 수비진은 리그를 넘어 유럽 상위권 구단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즈는 날카로운 킥으로 왼쪽 측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리그 정상급 풀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요. PFA 올해팀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약에 맨유, 첼시 같은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하락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2017년 1월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은 로즈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 후 무려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재활을 하던 그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요. 재활치료 중 삼촌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들었다든지 괴한이 집에서 형의 얼굴에 총을 쏘는 등 여러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의 우울증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죠. 이렇듯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로즈는 급격히 체중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 전력에서 아예 제외되었는데요. 그런데 로즈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몇몇 구단들의 임대 제한을 쳐내고 오로지 상위 구단으로의 진출을 알아보게 되죠. 이에 레비 회장이 무리뉴에게 로즈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며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한 것이 토트넘의 다큐멘터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즈는 뉴캐슬로 단기 임대를 다녀오며 변화를 꾀했지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높은 주급은 많은 팀들로 하여금 영입을 꺼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무렵 자신의 등번호도 레길론에게 내주면서 완전히 전력외가 되어버린 그는 2021년 여름 토트넘을 떠나 승격에 성공한 와포드로 이적하며 작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와포드에서도 존재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로즈는 경기장에서 점점 모습을 비추지 않더니 2022년 와포드와 계약을 해지한 뒤부터는 완전히 축구판에서 종족을 감췄습니다. 자, 다음은 마르셀로의 경쟁자였던 코엔트랑입니다. 포르투갈의 벤피카에서 이름을 알린 그는 2010 남아공 월드컵 포르투갈의 주전 레프트백으로 출전하며 주가를 높였습니다. 본래 윙으로 뛰던 선수인 만큼 드리블 돌파를 가미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 능력이 무기로 꼽혔는데요. 그리고 온 유럽의 주목 속에서 2011년 무려 약 450억 원의 레알 마드리드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레프트백 자리에 부동의 주전은 마르셀로였는데 코엔트랑의 합류로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코엔트랑은 마르셀로와 출전 시간을 양분해 나가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마르셀로였죠. 이에 무리뉴 감독은 그를 미드필더와 라이트백으로도 기용하며 활로를 모색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코엔트랑이 마르셀로의 백업으로서 체력 안배에 큰 도움을 주며 다른 방식으로 팀의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에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호평도 잠시 그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기간이 잦아지기 시작하며 팀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늘어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봄에만 돌아와 반짝 활약한다고 하여 벚꽃트랑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코엔트랑은 임대를 통해 반전을 노렸으나 계속된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모나코에 임대된 뒤부터는 두 번 다시 베르나베우 피치를 밟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레알에서의 그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뜬금없이 그에 관련된 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코엔트랑의 실종 기사였습니다. SNS에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은 지 62일이 지났으며 코엔트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 훈련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월드컵 출전 불발, 개인 문제 등으로 혹여나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실종 신고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다행히도 이런 소식이 코엔트랑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는 개인 훈련을 받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이를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 그는 그의 여름 친정팀인 히우아베로 복귀를 택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현재는 가업을 이어받아 업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사무엘 옴티티입니다. 월드컵과 자신의 무릎을 맞바꾸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선수인데요. 리옹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나가며 이른 나이에 리강 최고의 수비수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 그는 유로 2016 대회에서 자신의 진가를 원없이 드러내며 프랑스의 약진에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당시 주전 수비 듀오인 피케 마스체라노 조합이 나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움티티가 수비 라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걸맞게 2시즌 동안 그는 엄청난 활약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왜 세계에서 최고로 유망한 수비수로 꼽히는지를 입증했는데요. 당시 발베르데 감독의 사사이 전술에서 중원이 부스케츠, 라키티치라는 수비적으로 엄청 뛰어나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적었던 이유는 움티티와 피케의 수비 조합이 컸습니다. 특히 움티티가 전방위적으로 피지컬로 틀어 막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이었죠. 따라서 마침내 푸열의 후계자를 찾아냈다는 호평이 가득했습니다. 움티티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시즌 후에 나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고 프랑스의 우승에 일조하며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월드컵 이후부터 움티티는 빠르게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17-18 시즌 여러 차례 무릎을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수술을 권고받았지만 그는 출전을 강행했고 통증을 견디고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이었는데요. 월드컵을 위해 수술을 미루고 통증을 안고 뛴 결정이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만성적인 무릎 인대 손상이 허리, 발목을 돌아가며 끊이지 않은 부상을 일으켰고 그의 커리어를 갉아먹게 되죠. 따라서 21-22 시즌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의 수뇌부가 움티티에게 팀을 떠날 것을 요구했으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읍수에 그를 잔류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즌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쳤는데요. 게다가 이미 유리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타 구단들은 그에게서 관심을 철회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르셀로나는 그의 대치자들을 데려오면서 움티티의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 입지를 잃고 레체 임대, 릴 복귀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끝내 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으며 2025년 불과 31살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레알에서 증발해버린 루카스 실바의 사례입니다. 어느 순간 증발했다고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선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2014년 브라질 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정된 실바는 2015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모드리치가 큰 부상으로 4개월간 전력에 이탈해 있었고 이에 크로스가 모든 경기를 풀타임을 뛰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더러 이아람 벤디는 부진한 데다가 캐디라는 마음이 떠나 있어 직전감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큰 기대를 받으며 입성한 실바는 안첼로티 아래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까지 치르며 순탄하게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리가엔 비유럽 선수는 팀별로 3명만 포함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것이 실바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레알에는 루카스 실바를 비롯해 하메스, 카세미로, 새로 영입된 다닐로까지 총 4명의 비유럽 선수가 있어 한 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들 중 실바가 새로 부임한 베니테스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죠. 결국 그는 새로 영입된 코바치치에게 자신의 등번호를 내주고 마르세유로 한 시즌간 임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되려 그의 커리어가 꼬이는 선택이 되고 말았는데요. 우선 실바는 마르세유 임대 후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에선 여유있게 후방에서 공을 뿌려줄 수 있었지만 리강에선 중원의 거센 압박에 고전했고 템포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따라서 판단이 늦어 잦은 턴오버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실점으로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실바는 당시 마르세유 중원의 구성과 전술에 부합한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초반 한 달 반짝한 것을 제외하고 후반기엔 아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리강 워스트 11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죠. 그리고 레알로 복귀한 뒤 다시 한번 스포르팅으로 임대 갈 계획이었지만 이때 메디컬 테스트 과정 중 심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로 이적 무사는 물론 23살의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해야 한다는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요. 실제로 그는 1년 가까이 피치를 떠나 정밀 검사와 회복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이 무렵 레알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완전히 미미해졌죠. 다행히 이 심장 문제가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선수 생활을 완전히 끝낼 정도는 아니란 판정을 받아 활동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유럽 빅리그 팀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친정팀인 브라질의 크루제이로 임대되며 다시 축구화를 신을 수 있었고 레알은 당초 2020년까지였던 계약을 2019년에 상호아비아에 해지하며 작별을 택했습니다. 250억 원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를 한 푼 남기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은 레알 입장에서도 뼈아픈 실책이자 흔치 않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알렉스 송을 꼽아봤습니다. 한때 아스날의 핵심이자 바르셀로나의 일원이었던 그는 어느 순간 아프리카 지부티 리그에서 발견되며 축구 팬들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최정상급 무대에서 뛰던 선수가 대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유럽 축구의 중심부에서 증발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아스날 시절 그는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였습니다. 소위 DDS라고 불린 중원조합에서 그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볼을 지키는 능력은 좋았지만 본업인 포백 보호보단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즐겨 수비 불안에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곤 했죠. 이렇듯 매 시즌 칭찬보단 비판이 많았던 그가 각성한 듯한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11-12 시즌이었습니다. 해당 시즌의 속은 부상 없는 풀페르시 모드의 반페르시와 함께 수많은 득점을 합작하며 주가를 높였습니다. 되게 반페르시의 결정력을 고평가하는 경향이 짙지만 사실 냉정하게 송도 프리시즌부터 로빙 패스에 눈을 떠 꽤나 킬 패스를 잘 찔러주던 상황이었는데요.
즉 둘의 포텐이 터진 시기가 잘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송은 반페르시와의 끈끈한 호흡을 바탕으로 무려 11도움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자 2012년 바르셀로나가 그를 영입해갔습니다. 송은 이곳에서 사비, 이네스타, 부스케츠란 철옹성 같은 중원에서 철저히 백업에 머물렀고 커리어는 실패로 평가받았지만 그리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것은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송의 말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단장과 면담할 당시 그가 자신에게 많은 경기에 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만 차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불을 선택한 대가는 커리어의 급격한 증발이었습니다. 웨스트햄 임대 이후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송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러시아의 루빈 카잔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알렉스 송이란 이름은 유럽 축구의 주류 담론에서 증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훗날 밝혀진 루빈 카잔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구단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됐고 약속받았던 집조차 제공되지 않아 그는 1년 가까이 불 꺼진 구단 훈련소의 작은 방에서 홀로 방치되었다고 하죠. 이후 스위스를 거쳐 도달한 곳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변방 아프리카 지부티 리그였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철저히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활약하던 선수들도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정말 심각한 부상이나 노쇠화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커리어가 뚝 끊기며 자취를 감추는 경우인데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증발해버린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